IRP랑 연금저축 중에서 뭐가 나을까요? 기존 IRP 계좌에 추가로 금액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 펀드 제도는 또 다른 건가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젤리파파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 IRP 퇴직연금을 가입할 것이냐, 어느 것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두 상품은 세액공제와 연금수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상품을 놓고 저울질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상품을 비교하고요, 구독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상품은요, 본래 비교 대상의 상품은 아닙니다. 이 두 상품을 비교한다는 것은 마치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IRP 계좌가 필요한지를 알고 서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먼저 IRP 계좌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쯤에는 꽤 많은 퇴직금이 발생이 되었고, 이 퇴직금을 활용해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자주 이직하거나 또는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자주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쌓이지 않게 되고 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그냥 소비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IRP 퇴직연금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때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매번 수령하고 은퇴할 때까지 운용관리를 잘해서 은퇴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IRP 퇴직연금은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꼭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의 퇴직급여를 꼭 수령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연금저축 펀드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IRP 계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 펀드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서로 비교 대상의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IRP 계좌는 현재 퇴직급여 수령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미리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퇴직급여가 발생하여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했던 분들도 개인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를 일컬어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납입한 자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요, 연금저축 펀드처럼 동일한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연금저축 펀드와의 비교에서 첫 번째 단점이 발생합니다. IRP 계좌는 본질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퇴직급여이든지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이든지 어떤 거든지 다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 급전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IRP 계좌의 해지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 가입자의 80% 이상이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지를 하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할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세액공제 환급을 받았던 돈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것을 기타소득세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과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의 16.5%를 모두 뱉어내야 하는 것이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요,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인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IRP 계좌의 단점은 자산관리 수수료입니다. IRP 계좌는 연간 0.3%대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서 우리가 가입한 상품들의 수수료는 또 별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선택할 경우 상품 자체의 보수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IRP 계좌에서는 이 수수료와 보수 외에도 자산운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단순히 세액공제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면 작은 비중이더라도 굳이 수수료를 더 납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IRP 계좌의 단점은 안전자산 30% 룰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은퇴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IRP 계좌의 모든 자금을 공격적인 상품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만큼은 안전자산, 즉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3에서 40%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하지만 만약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ETF나 펀드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게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연간 400만 원이고요. 이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요.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 펀드 400만 원, IRP 계좌 3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액공제라는 것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많지 않다면 아무리 세액공제 상품을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풀로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납부한 만큼에 비례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꼭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댓글과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면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줄 알았다면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로 댓글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왜 못 받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개인연금이랑 IRP 합쳐서 700만 원 넣었는데 돌려받는 게 없다니 약간 허무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까지 받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굳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IRP 계좌의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저축 계좌와 비교해서 단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IRP 계좌가 나쁜 상품이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어떤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의 추가적인 장점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원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저축은행 예금, ELB, RP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원금 비보장형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펀드나 ETF, ELS,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랩 어카운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어떻죠? 펀드와 ETF로 딱 한정이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이 많아서 꼭 세액공제 7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중도 인출을 고려해서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세액공제를 400만 원 이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난 정말 극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이런 분들께서는 IRP 계좌의 원금보장형 상품군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 중도인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서 본인만의 맞춤 세액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